자, 18번 복대리.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딱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대리인의 수권행위고, 복대리인은 언제나 대리인이고,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권을 소멸하지 않고,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하기 때문에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으며,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고,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행위할 때 본인의 이름을 현명하면 족하고 대리인을 현명할 필요는 없고, 복인권,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대.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고, 단 본인이 지명을 했을 때는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 했을 때만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고, 법정 대리는 무제한 복인권과 무제한 무과실 책임을 지되,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지고, 이런 것들이 쫙 머릿속에 기억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 그 다음에 복대리인도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 원칙 안 된다. 그러나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임할 수 있다. 즉, 임의대리인이 선임을 했든 법정대리인이 선임을 했든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을 갖는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복대리가 뭐 이게 전부예요. 거의 내용이. 1.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한 수권행위 철회에 의하여도 소멸한다. 보세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거 복임행위라고 부르죠. 수권행위죠. 수권행위 철회하면 대리권 소멸하죠. 그러니까 복임에 의한 대리인의 수권행위예요. 철회하면 복대리권 소멸. 이렇게 되겠죠. 수권행위 철회니까. 2번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누구여야 돼?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임의대리인. 3번은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 없이 선임했어요. 본인의 지명 없이 선임했으니까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본인에서 책임이 없다. 아니죠. 그냥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그래야죠. 요 말이 옳은 질문이 되려면 3번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이렇게 돼요. 지명 없이가 아니라 지명에 의하여 라고 해야죠. (4번) 복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자신의 행위로 본다 그랬죠. 대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복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복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복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5번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쉽죠? 복대리 쉬워요. 19번 협의의 목권대리. 을이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즉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했다. 본인에게 추인권이 있고 추인 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에게 최고권이 있고 철회권이 있고, 그리고 요놈 135조 책임을 지고, 요게 협의의 목권대리죠? 여기 협의의 목권대리예요. 1번 무권대리임을 모르고 한 본인의 추인은 효력이 없다. 자, 추인이 뭐냐 하면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시키겠다라는 본인의 단독의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은 무권대리라는 걸 알고 추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고 한 추인은 효력이 없죠. 모르고 했다면 무권대리를 추인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추인하는 건 무권대리를 추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권대리라는 걸 알고 추인하는 거예요. 당연히 개념상. 2번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추인은 의사표시니까 명시, 묵시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3번 추인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된다? 소급한다.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행위 당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보세요. 무권대리가 있어요. 추인을 했어요. 그런데
추인을 하기 전에 얘가 이걸 정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추인을 했어요. 소급표가 있으니까 얘가 우선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다 하더라도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자, 이때 제3자. 다시 한번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다 하더라도 제3자는 보호된다. 이때 제3자 첫째 추인 전에 추인 전이죠. 두 번째 본인과 거래 세 번째 선악불문 네 번째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등기가 만약에 얘가 갑하고 매매만 한 상태에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인을 했을 때 갑이 병에게 먼저 등기 넘겨주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은 등기돼야 된다. 그래서 제3자 추인 전 그 다음에 본인과 거래 세 번째 선악불문 네 번째 등기를 갖출 것. 그래서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다 하더라도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즉 제3자는 보호된다. 그때 제3자가 요놈이다. 아시겠죠? 머릿속 딱. 4번은 본인이 추인을 있을 때까지 자 보세요. 최고는 상대방이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어요. 철회는 뭐만? 선의만. 그러니까 이 아주 굉장히 잘 나와요. 병이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다. 4번이 틀렸죠? 5번 나왔네.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야.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병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번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걸 말한다 그랬죠. 자 일단 표현대리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9조 권한 소멸의 표현들이 세 가지가 있고 공통적으로 상대방에게는 정당한 이유 즉 선의 무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상대방이 유권대리만을 주장하고 있다면 무권대리 일종인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지 않은 거고 본인이 표현대리에 관해서 책임을 질 때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직접 상대방만 따라서 본인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고 상대방의 전득자가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전득자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표현대리 기본적인 효과가 됩니다. 1.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라.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2번 자 126조는요 대리인에게 기본 권한이 있어야 돼요. 129조는 권한이 있다가 소멸해야 돼요. 반면에 요놈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125조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느냐 그 계약관계의 성질이 뭐냐 그 계약관계가 유효냐 무효냐와는 관계없이 본인이 소요 표시한 때 성립하는 표현대리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거기 2번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 행위를 한 자 사이에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에 유무하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해서 제3자 행위를 할 때 본인이 그 사람에게 수여했다는 걸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수여 표시죠. 3번은 126조에서 기본 권한이 등기 신청이나 허가 신청 같은 공법상의 행위인데 그걸 넘는 행위가 매매나 대물계 같은 변제 같은 사법상의 계약이다. 즉 기본 권한과 권한을 넘는 행위가 동종도 아니고 유사하지도 않다. 그래도 성립한다. 기본 권한과 권한을 넘는 행위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기본 대리권과 같은 종류의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번, 3번 X.
자,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이라 그랬어요. 예? 선의 무과실 두 가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따라서 행위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따라서 표현 대리인의 주관적 사정 역시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 두 번째 줄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다음 5번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지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해야 되는데 아무런 권한도 처음부터 없었던 자에 대해서는 권한 넘은 표현 대리나 권한 소멸 후에 표현 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그 다음에 21번 권한 넘은 표현 대리. 자, 일단 21번 권한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요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거 두 개. 사실행위, 교회 대표자,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이렇게 되죠. 요 말 나오면 권한 넘은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이걸 넘는 행위가 있어야 되죠. 두 가지 조심하시면 되세요. 이 넘는 행위는 대리행위여야 되고 일단 따라서 본인의 이름을 도용했다. 대리행위 아니니까 표현 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기본 권한과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넘는 행위 요거 정당한 이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 입증의 문제가 생겨요. 요거 입증. 125조나 129조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과실 입증. 자, 125조나 129조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상대방 선의 무과실이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126조는 상대방 스스로 선의 무과실 입증. 126조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추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입증-증인까지. 자, 1번 상대방이 정당한 신뢰를 요건으로 한다. 2번 복인권 없는 대리인이 서면 복대리인의 기본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기본 대리권이 아닌 거 요 두 개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요거. 그러니까 복대리권은 기본 대리권에 포함된다. 3번도 틀렸죠. 임의 대리권, 법정 대리권 모두 기본 대리권에 포함된다. 4번 또 나왔어요. 아까 20번에 5번하고 똑같죠.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해서는 권한 넘은 표현 대리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20번에 5번과 같은 지문이죠. 네,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와요. 같은 문제 풀에 있으니까. 5번 또 나왔어. 행위 당시 재반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쵸? 잘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이렇게. 틀린 거 3번. 자, 법률의 무효와 취소라고 되어 있어요. 1.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토지매매 계약은 뭐다? 확정적 무효다. 요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첫 번째가 미등기 전매. 이거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의 목적이었죠. 확정정보에. 또 하나가 우리 가장매매와 구별해야 될 게 가장행위, 은닉행위라는 게 있어요. 증여를 하면서 매매로 가장했을 때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 반대의 상황이 생겼어요.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매해요. 근데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이걸 감춰요. 은닉하고 증여로 가장을 해요. 왜? 허가 안 받으려고. 그럼 이 경우에 증여는 가장행위니까 당연히 무효예요. 이게 문제야. 은닉행위. 이게 유효냔 말이지. 이거 유효? 아니죠. 왜?
이걸 판례가 뭐라 그래요? 허가를, 배제, 잠탈을 목적이다. 따라서 뭐다? 확정적 무효다. 그래서 은닉행위가 언제나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은닉행위가 언제나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확정적 무효 두 가지 기억하세요. 2번은 말이 어려워요. 보세요. 갑을이 가장매매를 했어요. 가장매매 했으니까 무효죠. 그럼 갑은 만약에 아직 등기를 넘겨주기 전이라면 무효니까 등기를 넘겨줄 필요가 없죠. 근데 안 넘겨줘요. 그걸 모르는 제3자가 봤어요. 얘가 등기를 안 넘겨주는 것을 병이 봤어. 그럼 병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매매했는데 왜 등기를 안 넘겨주지? 병의 입장에서 보면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는 것은 을의 권리를 침해하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침해하는 게 아니죠. 그게 2번이에요. 무효인 법률 행위에 터잡은 그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갑과 을이 가장매매한 상태에서 갑이 설령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더라도 을에게는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효인 법률 행위에 따르는 효과, 가장매매에 따르는 외형상의 효과. 즉 가장매매가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매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침해해. 다시 말해서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을에게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팍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번 틀렸죠. 무효인 행위는 139조에서 뭐라 그래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랬죠. 맨날 처음부터 유효한 행위가 된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유효한 행위가 된다가 아니라 새로운 행위로 본다. 머리에 그냥 좀 외우세요. 새로운 행위로 본다. 제발. 139조. 4번은 아까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고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선악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그런데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제한능력자만큼은 선악을 묻지 않고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그랬습니다. 선악 묻지 않고. 됐죠? 그 다음에 5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했어요. 이거를 취소하면 뭐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이거를 139조 추인할 수 있죠. 그렇죠? 네? 139조 추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강박이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됐는데 강박이 취소를 해버렸어요. 예? 이걸 추인할 때 여전히 강박 상태야. 그럼 이 추인은 효력이 없으니까 강박에서 벗어난 후 추인이 돼야 되죠. 즉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여야 되죠. 이 추인도. 그래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가 된 후에 그 취소된 걸 다시 추인하는 경우 무효행위 추인인데 당연히 이때도 강박 상태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강박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추인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됩니다. 틀린 거 3번. 2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행위. 일단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어요. 1. 권리 이전 설정에 관한 효력은 없죠. 이전 등기 청구 못하고 대금 청구 못해요. 그러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있어요. 2번. 따라서 이거 이행 청구할 수 있죠. 3번은 대금을 선급하기로 약정했는데 아직 허가를 받기 전이야.
허가받기 전이라면 대금 지급의 뭐 자체가 생기지 않으니까 매도인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4번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게 3개. 허가받은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5번은 잊지 마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틀린다. 3번. 자, 24번. 취소권자가 누구죠? 제착사강 대승.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대리인, 승계인. 3가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제한능력자는 자신의 일을 단독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자신의 일을 단독으로 취소한 후에 그 취소 자체를 또다시 제한능력을 이유로 재취소할 수는 없다. 대리인 중에 임의 대리인은 뭐가 필요하다?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 승계인 중에 특정 승계인 취소권만 승계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 3가지. 그러니까 1. 임의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회의가 있어야 한다. 맞죠?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 1번이 옳은지는 2번 틀렸네.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제한능력자는 단독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취소하려면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3번은 146조 취소권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둘 중에 어느 것이라도 먼저 기간이 도래하면 취소권은 소멸. 따라서 행위한 후 계약 체결로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속았다는 사실을 안 날, 즉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즉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취소권이 소멸했으니까. 4번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폭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동일하되, 즉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대. 그러니까 누구나 벌써 틀렸죠. 근데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누구나 그러면 틀려요.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언제든지는 안 되고 취소 원인 소멸한 후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언제든지가 틀렸죠.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추인할 수 있다? 취소 원인 소멸 후. 5번 법정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돼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계약, 담보제공, 양도, 강제집행 이런 게 있을 때 법정 추인한 걸로 간주하죠. 나아가 요 이행 청구하고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다.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5번 이의 유보와 무관하게 틀렸죠.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돼야 되죠.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때. 자, 옳은 것은 1번.
25번 조건과 기한 1. 기한의 이익. 첫째, 기한 이익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기한 이익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상대방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세 번째, 기한 이익 상실 사유. 자, 일단 법률 규정에 있는 거.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하게 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마지막으로 당사자 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이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할 것이다. 이런 것들 기억나십니다. 그 정도가 기한이익이에요. 1번 포기할 수 있죠. 2번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할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다 그랬죠. 효력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불확실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효력을 성립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럼 틀려요. 불확실을 확실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틀려요. 그래서 조건이나 기한은 성립과는 관계없이 효력 발생 소멸과 관계가 있고, 두 번째로 조건은 불확실한 거, 기한은 확실한 거, 이렇게 되죠. 4번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과실로 조건 성취를 방해해.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과실로 신의 성시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3번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조건이나 기한은 당사자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기한 빼야지요.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다음에 4번 좀 전에 말씀드렸고 과실. 자, 이 과실은요. 여기 보세요. 기망과 강박, 자귀 되지요? 부자귀 되지요? 네? 부인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째려보기만 해도 무섭다 그랬어요. 강박이야. 그렇잖아요. 부부싸움은 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남자들 한 2, 3일 좌불안석은 뭐라죠? 떡 마른 강아지처럼 왔다 갔다 그러잖아. 부자귀한 기망 강박이 돼요. 고의 되지요? 예? 과실 안 돼요. 이렇게. 다만 요거 말고 조건 성취 방해 행위. 자귀 돼요. 부자귀 방해 돼요. 고의로 방해하는 거 돼요. 과실로 방해하는 거 돼요. 여기서 달라져요. 예? 그래서 과실 방해는 있을 수 없다. 그럼 틀려요. 과실 기망은 있을 수 없다. 맞아요. 이렇게 기망 강박하고 조건 성취 방해를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4번 과실로 방해한 때에도 상대방은 뭘 주장할 수 있다?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5번은 자 입증 책임. 조건과 관련된 입증 책임 2개. 어떠한 법률 행위가 정지 조건부에 해당한다는 사실. 다른 말로 어떠한 법률 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무효 주장자가 입증.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정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요거는 유효 주장자가 입증. 이때 요거는 효력 발생을 부정하는 자. 요 놈은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구별해서 기억하세요. 자, 5번은 뭘 입증하는 거예요? 해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취되었다는 사실이니까 누가 증명? 네,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유효 주장자가. 네?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3번. 26번. 조건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 이거 해당한다는 사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25번의 5번과 26번의 1번은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야. 우리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26번의 1번은 위에 거죠. 해당한다는 사실이니까 누가 증명해야 돼? 부정하는 자, 다투려는 자가 주장 입증. 옳은 지문이죠? 그렇게. 이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풀려요. 이해하려고 했었죠? 또 안 돼. 안 했어요? 잘했어. 외우는 거야. 자, 2번. 우리 외웠던 거. 조건이 범죄 당시에 이미 성취를 기성. 자, 기정적 기해무죠? 그게 해제야? 무효라 그래야죠. 2번이 답이죠. 3번.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4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명백히 정조건부 특약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뭐다?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차이가 뭐죠?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차이가 나타나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했을 때 즉시 기한이 도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기한이익이 또 기한이 도래하면 정지 조건부 특약.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즉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주장 청구해야 기한 도래. 그러면 뭐다? 형성권적. 이 개념을 물어보는 거 나왔어요. 이렇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기한이 도래하면 형성권적 특약이다. X. 예?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바로 기한이 도래하지 않고 채권자가 주장 또는 청구해야만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그 채권자의 주장 또는 청구를 정조건부라는 정조건부 특약이다. X. 아시겠죠? 개념도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명백히 정조건부 특약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할 것이다. 까지. 5번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틀린 것은 2번. 자, 여기까지가 물건 총론 문제고 요 안에 답이 또 9개가 들어있어요. 네, 9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프린트하고 같이 합쳐서 보면 거의 다 맞을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27번 물권 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물권 법정주의란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첫째, 법률은 국회 제정법만을 말한다. 그 다음에 내용. 종류강제, 내용강제. 그랬죠? 종류강제 위반 무효. 내용강제 반도 원칙적 무효. 다만 일부 무효 법리에 의한다. 세 번째, 온천권, 사도통행권, 사실상 소유권, 공원이용권 따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딱 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돼요. 그런데 1번 보니까 소유자는 소유권의 사용 수익권 등을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고, 소유권은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포기, 그럼 내용강제 위반 무효 이렇게 되죠. 그렇죠? 내용강제 위반 무효. 따라 1번 X. 2번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이따위 없다 그랬어요.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따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걸 사실상 소유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런 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주인은 물권의 내용 형성 자유를 제한하죠. 종류를 만들거나 내용을 부여하거나 이런 걸 금지해요. 그런데 물권 변동에 관한 당사자의 선택. 자, 물권 변동에 관한 당사자의 선택이 뭘까요? 부동산을 팔까 말까, 부동산을 살까 말까. 이건 계약 자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선택까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4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도통행권 이런 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우회도로 개설에 막단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사도통행권 따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텔레비 보다 보면 가끔 나와요. 한 몇 달 전에도 어디 시사 프로그램에 뉴스인가 어디 한번 나왔는데 저기 요새 뭐 양평 이런 데 가면은 이제 펜션 같은 거 많이 짓잖아요. 어떤 사람이 펜션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그 펜션 진입로에 대해서 펜스가 딱 쳐져가지고 자동차가 못 들어와. 알고 봤더니 여기 토지를 산 사람이 측량을 해봤더니 이 도로로 제공되던 게 자기 땅이란 말이죠. 펜스를 딱 쳐놨어요. 그때 그 펜션 주인이 인터뷰에 나왔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펜션으로 그럼 들어올 수가 없나 그랬더니 들어오려면 저기 뒷산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돼. 한 30분 걸린다고. 길도 좀 불편하고 거기 도로 개설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래갖고 기자가 아유 그럼 불편하시겠네요 하면서 그 펜션 주인 입장을 막 얘기를 해. 근데 법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그럴 때 이제 기자가 법을 전공해. 아이 그래도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야. 공로로부터 자연불하게 이르는 유일한 통로가 도로가 개설된 후 장기간에 걸쳐 일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우회도로 개설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 도로에 관해서 물권에 준하는 관습상 통행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주는 거야. 근데 아무 말을 안 해. 그래서 그 펜션 소유자만 막 두두두래.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 펜션 소유자는 그거 믿고 또 뭐 소송하고 그랬다가 깨지는 거야. 대법원 가면 이렇게. 시간만 잡아먹고 말이죠. 변호사한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딱 근거로 팔래. 우리나라에선 사도통행권 인정 안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떡하나요? 뭐 어떻게 토지 소유자고 돈 내고 통행료 내고 도로 개설하시든지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지. 산 넘어 다녀야지. 뭐 어떻게 예? 예. 그래서 4번 X, 5번이 답이죠. 법률에는 명령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28번. 우리 시험 범위에서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틀린 것을 나오면 뭘 물어보는 거라 했어요? 일물일권주의. 예? 일물일권주의 및 그 예외를 물어보는 거라 했습니다. 자, 1번. 일동 건물 일부도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나요? 있지. 구분 소유권. 2번. 부동산 일부 전세권 객체되죠? 토지 건물의 일부. 3번 임목에 관한 범죄에서 등기된 20개 집단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걸 임목이라 그래요. 임목법 2조에 보면 본법에서 임목이라 하면 보존 등기된 20개 집단을 말한다. 이렇게 쐐기를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가 있지요. 등기가 돼 있으니까. 3번. 명인 방법을 통해서는 저당권의 객체로 못한다 그랬습니다. 4번 건물이라면 세 가지 구조. 벽, 기둥, 외벽. 벽, 기둥, 지붕. 지붕. 맞았죠? 자, 5번. 우리나라에서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독립한 부동산으로 무조건 취급하는 것 2개. 건물과 농작물.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던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했던 따지지 않고 건물은 신축자 소유,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건물과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9번 물권적 청권. 자, 물권적 청권은 일단 물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당하거나 침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반환 방해자가 방해방을 청구하는 권리고, 점유권에 하나가 한 세트가 있고 소유권에 한 세트가 있고, 소유권에 있는 걸 다른 물권에 준용하되 지역권 저당권에는 반환 청권만 인정되고, 반환 청권은 인정이 안 되고 방해자고 방해 예방 청구만. 유치권 질권에 아예 준용 규정이 없고 대신 질권은 해석상 인정되고 유치권은 물권적 청권 인정 안 되고. 침해자의 고의과실 필요 없죠. 그래서 불강력지 침해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일단 물권적 청권의 기본적인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무슨 권리, 소유권에 터자면 무슨 청구권, 점유권에 터자면 무슨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 구별해 내시면 돼요. 먼저 기억.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완전한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담보물권인 저당권에도 방해 배제 청구권 인정된다. 되죠? 지역권과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 인정된다. 단 반환 청구권만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니은 점유권의 터점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 어때요?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라는 제한이 있죠. 그러나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그런 제한 없다. 옳은 거 모두 고르라는데 기억, 니은이 옳은 지문이네요. 그럼 답은 1번. 디귿, 리을 읽을 필요 없죠. 이 디귿 틀렸죠. 규정 없어요. 그 다음에 리을. 리을 보세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관계. 각과 알 사이에 임대차가 있었어요. 얘가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고 얘가 직접으로 점유합니다. 그런데 제3자가 직접 점유자 점유를 침탈해요. 그럼 직접 점유자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간접 점유자도 할 수 있죠. 이럴 때 207조가 적용되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접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해서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는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5번 디귿 리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접 점유자 자신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는 없다. 틀렸죠? 직접 점유자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는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두 개. 자, 30번에 1번. 여러분 땅이에요. 네? 여러분이 갑이에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간밤에 내 땅이 잘 있나? 땅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뭘 보러 가야 돼요? 등기부를 보러 가야죠. 등기부를 딱 떼어봤는데 이걸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러면 내가 간밤에 잠깐 잠을 잤더니 소유권을 잃어버렸네. 이렇게 울고 있어요? 아니죠. 을을 쫓아가서 뭐라 그래요? 말소해 이 자식아. 또는 진정명령에 의한 이전 등기 청구. 뭐에 터잡아서? 소유권에 터잡아서.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더라.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거나 무단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권리가 소멸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자가 실체관계에 법하지 않는 등기 명의를 상대로 가지는 말소 청구는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소유권을 상실했어. 그럼 당연히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그 물권적 청구를 발생시킨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뭐 그랬습니다. 1번 옳은 지문이죠. 1번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1년이라는 기간은 무슨 기간? 출소기간. 제척기간이면서 출소기간이에요. 예? 제척기간이면서 동시에 출소기간입니다. 3번 갑소유 X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Y 건물을 신축하고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을 하고 무단 신축까지는 그럭저럭 봐주겠는데 보존 등기까지 어떻게 했을까? 대단한 놈이야 하여튼. 그 다음에 병에게 건물을 임대. 대단한 놈이야 임대까지. 자, 갑 누구를 상대로 철거 청구?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 누구를 상대로 토지 반환 청구? 토지 반환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토지 점유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건물 소유를 통해서 대지를 점유하는 거니까 을을 상대로 토지 인도 청구 이렇게 되죠. 병을 상대로는 퇴거 청구. 철거 청구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갑이 을 소유 땅이 철거될 때까지는 땅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땅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죠. 누가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땅을? 을이죠. 건물 소유자가 땅을
점유 사용 수익. 그러니까 건물은 병이 사용하는 거고 그건 갑이 관여할 게 아니고 예? 땅 사용 수익 부당이득 반환 누구한테? 을한테.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 반환을 청구하고 부당이득 반환도 누굴 상대로? 을을 상대로 이렇게 되겠죠. 4번 갑소유 X 토지의 취득 시로 완성한 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Y 건물을 신축. 자, 갑소유 땅에 을이 20년이 됐어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죠. 이렇게 을이 시효가 완성돼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순간 얘는 더 이상 불법 점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은 더 이상 을을 상대로 토지를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해라, 손해를 배상하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을이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왜? 이건 더 이상 무단 건물이 아니다. 4번 X. 자, 혼인관계에 있는 갑과 을이 유효하게 명의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등기를 마쳤다. 자,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면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3자가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신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수탁자죠. 얘가 행사하는 거죠. 얘는 직접 못해 수탁자의 권리를 대위. 그래서 을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후 갑은 X부동산을 침해한 병에 대해서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수탁자 을이 갖고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것은 4번. 자, 집중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표정이 보여요. 물권법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얼굴에 지겨움이 나타나면서 다크서클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표정에 이제 지겨움이 보여요. 보여. 아직 지겨워할 때가 아닙니다. 저도 버티고 있어요. 시험을 안 보는 저도 버텨요. 31번 부동산 등기 1.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 물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즉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불법 말소됐든 등기부가 멸실됐든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니까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번. 자, 가등기가 있고 가등기 터잡아 본등기를 했다. 순위소급. 뭐가 소급? 소유권은 본등기한테. 그래서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한테 발생하고 그 순위는 소급한다. 맞죠? 3번. 소유자가 갑에서 소유자가 을로 이전 등기가 돼 있고 매매가 되어 있더라. 자, 등기 추정력. 을은 적법한 매매 이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아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 그 추정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도 있고 전 등기 명인에게 주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등기 명의자가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 소유자 명의의 등기 말소 청구 이행을 구하는 전 명의자가 얘가 추정되니까 얘는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가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효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추정력이 깨진다. 4번. 물권적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등기 대상 권리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이해관계권 부동산에 관한 정지 조건부 권리 시기부 권리 요 세 가지 외우세요.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부동산 매매 이해관계권, 부동산에 관한 정조건부 권리, 시기부 권리. 그래서 마지막 건 어떻게 배웠죠? 부정가 부시가 이렇게 배웠죠. 부정가 부시가. 5번 틀렸죠? 5번 뭐 말하는 거예요? 표제부 유용. 자, 무효등기 유용 가능하죠? 무효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단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을 때. 또 하나 표제부 등기 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건물 철거 신축한 후에 신축한물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철거 전 건물의 등기부를 이용하는 것 이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네, 거기 5번이죠. 따라서 무효다라고 해야지. 틀린 거 5번. 32번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유자 갑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을이 등기를 마치지 않은 병에게 전매. 자, 이거 아주 잘 나오는 무지하게 잘 나오는 지문이지요. 점유만 이렇게 하고 있고 등기는 안 했어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갑에게 있죠. 그러나 을과 병은 을은 이전 등기 처권이 있어서 갑에게 대항할 수 있고 병도 을의 권리를 승계했으니까 갑은 을이나 병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갑은 을이나 병을 상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을이에요. 에?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샀고 돈도 다 줬고 그런데 며칠 있다 갑이 오더니만 등기 안 했다고 토지를 도로 돌려달래.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뒤질래 그러겠죠. 너한테 팔아먹고 돈 받았잖냐? 왜 달라 그래? 죽을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외우세요. 매도인 또는 매도인의 상속인은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승계인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팍팍 하세요. 이렇게도 나오죠. 매도인이 소유물 반환 청구한 경우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승계인은 점유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즉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반환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되죠. 2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 소유자의 아니에요. 아니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3번은 건물에 대해서 두 번째 줄 관리하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죠. 관리 속에는 철거권이 없지요. 철거는 처분이란 말이지. 처분. 그러니까 건물 관리하는 자에게는 철거 처분권이 없다. 이렇게 되죠. 자, 4번은요. 제가 법정상권에서 키워드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대지와 함께 건물을 양수하였으나 대지만 등기. 법정상권 인정 안 돼. 근데 하여튼 건물을 대지와 함께 산 사람이 대지만 등기. 이 말 나오면 그냥 관습상 법정상권이든 법정상권이든 인정 안 돼. 안 됐다. 그렇게 말씀 박으세요. 괜히 뒤를 읽으면 이제 멘붕이 돼요.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러지 말고 그 앞에까지만 딱 읽고 법정상권 인정 안 돼. 그러면 돼. 자, 5번은 다시 한번 이거 매도인 갑이나 매도인 갑의 상속인에 대해서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승계인은 반환 거절할 수 있다. 있다. 반환 거절할 수 있다. 자, 1번, 5번 아주 무지하게 나오는 문제. 조심하실 것은요. 얘가 이 상황에서 얘가 팔아요.
그리고 얘한테 등기를 넘겨줘. 그럴 수 있죠.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얘는 을이나 을의 승계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왜? 얘하고 얘는 매매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정은 매수인 을이나 병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하고 구별하시면 돼요. 자, 33번 갑소유 X 토지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갑소유 X 토지에 가등기 을이 되어 있다. 1. 이거 팔아먹을 수 있죠? 부기등기로 이전할 수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가등기의 가등기. 2번 본등기 하면 본등기 한때부터 소유권 취득하죠? 3번 가등기에는 추정적 따위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보세요. 본등기 누구한테 청구해요? 갑을 상대로. 설령 중간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누굴 상대로 본등기 청구? 갑을 상대로.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를 상대로. 그런데 이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뭐예요? 이렇게 소유자가 병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불법 말소. 불법 말소 경우는 불법 말소 당시 등기 명의를 상대로 회복 등기 청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회복 등기는 갑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병에게. 다르죠? 달라요.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과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다를 수 있게 됩니다. 5번 오른지만. 그런데 4번 을의 가등기보다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어.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경매되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말소 기준 권리. 근데 이게 없어. 없으니까 이거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왜? 문제에서 무슨 가등기라고 돼 있어요?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담보 가등기라면 소멸해요. 4번에서 을의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면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보니까 소멸을 해요. 그런데 문제에서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라고 돼 있죠.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가 없어. 앞에 없으니까 4번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담보 가등기라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4번. 그래서 물권법 문제는 하나하나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지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읽고서 빨리빨리 머릿속에 팍팍. 34번 X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병에게 매도했고. 자, 이제 요거는 전형적인 이제 뭐 중간생략 등기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자, 먼저 합의가 있으면 병은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는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랬고, 합의 후에 대금을 인상인데 인상된 걸 안 준다. 갑은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세 가지 기억나시면 돼요. 합의가 없다면 직접은 안 되고 대위 청구만 할 수 있는데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생략 등기가 되어버렸다. 그 등기는 유효하다. 합의를 안 해준다. 을이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설령 그 양도 사실을 갑에게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깡그리 무효다. 그렇게 쫙. 그러니까 1번 3자간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병사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절대로 미등기 전매 중간생략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무효다. 2번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3자간 합의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2번 옳은 지문. 3번 합의가 있은 후에 매매대금을 인상했어요. 근데 인상된 대금을 안 줘. 갑은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3번 X. 4번은 이미 등기가 됐어. 그러면 유효라 그랬죠.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5번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35번도 마찬가지예요. 길게 되어 있지만 똑같아요. 갑과 을은 갑수 X부동산에 관해서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고 을은 X에 관해서 다시 1억 2천의 매매 계약을 했다. 1. 병이 보세요. 병이 을로부터 갑에 대한 등기처권을 양수하고 그걸 갑에게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병은 갑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1번 X. 자, 2번 병이 을과 갑 사이에 계약에 타잡은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보세요. 요 갑수 땅에 예? X 토지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라고 돼 있죠.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돼 있다간 요게 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 그쵸? 그 상태에서 갑과 을의 계약이 합의 해제했어. 이게 해제가 됐어. 그런데 해제가 됐든 합의 해제가 됐든 제3자 보호되죠? 예? 제3자 보호돼요? 이때 제3자 해제나 합의 해제 전 제3자 선악불문 해제나 합의 해제 후 제3자 선임한 그리고 등기를 갖춘 자. 근데 얘 지금 요 갑수 X부동산에 등기돼 있어 안 돼 있어? 자, 좀 전에 말했어요. 가처분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니까. 토지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가처분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호된다. 보호되니까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합의 해제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얘는 보호된다. 이게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병은 토지의 가처분권자로 등기. 그래서 보호된다. 병에게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3번 갑을병사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나왔어. 매매대금 인상했어. 인상한 건 안 줘. 갑은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같은 것들은요. 2번은 좀 낯설지만 1번, 3번은 무지하게 본 거예요. 그렇죠? 길더라도 결론이 딱 머릿속에 나온단 말이죠. 4번은 이미 X에 관해서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맞춰져 있었어. 근데 네 번째 줄 가니까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어. 없어도 유효라 그랬죠. 유효라 그랬으니까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답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갑을 사이에 합의가 있고 직접 병에게 등기가 됐는데 보세요.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을 사이의 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 다 사기 취소는 누구한테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 그런데 갑은 병이 선인저와 관계없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틀렸다. 선의의 병에게는 말소 청구 못해. 악의의 병에게는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선의의 제3자가 뭐가 되니까 선의의 병 5번 말소 청구 못해. 악의의 병에게는 말소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선악을 묻지 않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X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 지문 자체도 길잖아요. 긴 것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우리가 익히 아는 지문이고 한두 개 정도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지문들이에요. 근데 3개 정도를 우리가 익히 아는 걸 하더라도 읽는 데 시간이 걸려요. 또 읽더라도 바로 머리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다 제껴놓고 짧은 거 먼저 풀고. 이 정도 길이기 문제도 우리 문제에서 한두 문제 나와요. 아시겠죠? 그런 거 그래 내가 한번 맞춰보자고 달려들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런 건 제꼈다가. 아시겠죠? 네, 36번을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 네.